안녕하십니까. 저 현재 지금 송파다운에서 최상위 하이퍼반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병욱이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앞서 연사분께서 말씀 이런 거 뭐 생기부나 이런 쪽 말씀 너무 잘 해주셨고 이창 이사님께 잘 배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그 연사님이 학생으로 계실 땐 제가 송파 하이퍼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송파에서 굳이 대치까지 갈 필요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자 이렇게 설명회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현재는 송파에서 고1, 고2, 고3까지 예비 고1부터 고3까지 하이퍼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현재 고1 예비 고1부터 끌고 왔던 친구들이 지금 고2 학년을 맡고 있고 작년엔 고3 학생들만 따로 이제 또 수업을 했었는데 지금 이번에 예비 고1 학생들 앞으로 저랑 같이 수업을 하게 되면 고3까지 어떻게 수업을 하게 될지 그리고 제가 뭐 전사고나 이런 쪽 면접 대비도 같이 좀 수업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전사고도 내신 대비 뭐 면접 대비까지는 아니지만 전사고 현재 내신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송파 주요 학교들이 내신을 어떻게 출제하고 있는지 그 부분 함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일정 같은 건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앞서도 뭐 공대나 의대나 이런 방향들에 따라서 전사고 선택이 유리할지 아니면 일반고 선택이 유리할지 이런 부분을 잠깐 이야기를 해줬었는데 전 내신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현재 뭐 전사고라든지 아니면 송파 학교들이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는지 경향성 자체가 유사한지 아니면 좀 다른지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전사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두 학교 정도만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뭐 상산 같은 경우는 제가 상산을 나오기도 했고요. 상산고 면접 대비는 계속 이제 수업을 좀 하고 있고 이번에 아마 외가에서도 같이 수업을 하게 될 것 같아서 이 부분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1학년 1학기 때 공수 1, 1학년 2학기 때 공수 2를 진행하는 거는 다른 학교와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2학년 때부터 왜 전사고들은 조금 커리큘럼이 달라지기 시작을 해요. 2학년 1학기 때 대수와 미적분 1을 함께 나갑니다. 이게 일반고에서는 2학년 1학기 때 대수, 2학년 2학기 때 미적 1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2학년 때부터 수학에 대한 부담이 조금 커진다라고 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는 좀 전략적인 의도가 숨어들어 있는 게 아무래도 일반고에 비해서 내신을 따기가 조금 어렵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정시에 대한 비중을 조금 더 많이 두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2학년 들어갈 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가기 전에 모든 수능 과목을 끝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학생들 자체는 이제 교육 과정이 바뀌면서 대수원 미적분 대수 미적분원 확통이 학생들 수능 과목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2학년 3학년 학생들은 뭐 대수 미적이냐 확통이냐 기하냐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게 딱히 없기 때문에 2학년 올라가기 전에 확통이랑 미적 2까지 다 끝내 놓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3학년 1학기에 기하가 깔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면서 전사고가 메리트가 생기기도 했고 조금의 문제점도 생기기도 했었는데 사실 뭐 장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고교학점제가 시행이 되는 시점에서 전사고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학교들보다 원래 고급 심화 과목 뭐 예를 들어 인공지능 수학이라든지 심화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원래부터 개설이 되어 있었어서 어느 정도는 커리큘럼이 좀 잘 정돈화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번에 좀 교육과정 개편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들은 많이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어디에서나 인공지능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인공지능 수학, 인공지능 선형대수, 인공지능 이산수학 이런 부분들도 많이 개설이 되어 있고요. 심화 대수, 심화 미적 이런 부분들에서는 조금 더 수능을 준비할 수 있게끔 과목들이 3학년 때 개설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학 시험 같은 경우는 100% 주관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상산 같은 경우는 주관식과 서술형으로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객관식 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시험 대비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상산을 준비했다 아니면 상산을 합격했다라고 하면 이 객관식 없는 시험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상산이다 아니면 뭐 전사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 문제가 너무 어려울 거야. 완전 처음 보는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그런 부분들보다는 이미 이전에 출제했던 모의고사 아니면 EBS 교재 문제에서 변형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오늘 제가 뒤에서 보여드릴 문제들은 전부 다 올해 1학기 중간고사에 출제했던 문제들이고요. 아무래도 2학년 학생들부터는 교육과정이 바뀌기 전 학생들이기 때문에 1학년들 문제만 제가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상상고 9번 문제로 나왔던 거는 2016년 고1 6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를 거의 똑같이 봤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아마 자료에 그대로 들어있을 거라서 혹시라도 문제가 잘 안 보이시면 나중에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2018년 올림포스 고난도에 나왔던 문제와 동일한 문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5번 문제 같은 경우 역시 14년도 올림포스에 나왔던 문제를 그대로 거의 차용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거고요.
17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14년 고1 6월 모의 30번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문제도 물론 많이 들어가요. 상상 같은 경우가 올해 출제된 모의고사 문제도 많이 가져다 쓰지만 이게 예전에 출제된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게 언제 문제지? 이런 걸 좀 고민하게끔 하는 거, 아니면 최근 모의고사 문제들만 위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예전 문제들을 많이 가지고 왔을 때 난 이 문제는 처음 보는데 하는 경우들이 조금 생기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전 EBS 교재들, 올림포스 고난도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최근 연도 문제들도 많이 나오지만 예전 연도 문제들에서 많이 좀 가지고 오시는 편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 아이가 여기를 좀 준비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러한 자료들 조금 구해서 풀어보는 게 그럼 아마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외대부 같은 경우는 공수원, 공수2 마찬가지로 1학년 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2학년 넘어갈 때 보시는 것처럼 대수미적원이 똑같이 1학기 때 진행이 돼요. 그리고 2학기 때 확통 미적2가 진행이 되고 3-1에 기하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외대부고 이제 조금 이따 이사님께서 한번 또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이게 교육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명목상으로는 선택폭이 상당히 늘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선택 유형 1, 선택 유형 2, 선택 유형 3 해가지고 뭐 대수미적원이 여러 선택 유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건 2학년 1학기에 깔려 있고 어떤 건 2학년 2학기에 깔려 있고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선택 학년 폭이 증가했다라고 말씀은 드려놨지만 어느 정도는 좀 과정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 그거를 고르는 것보다는 그 정해진 커리를 따라간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외대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요새 최근 뭐 입결도 워낙 좋은 학교이기도 하고 학생들 공부 수준 자체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시험 문제를 보시면 변형 정도가 상당히 크다라는 걸 학생들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모의고사 기반으로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는데 그 모의고사를 거의 가장 많이 바꾸는 형태의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들도 많이 풀어봐야겠지만 그 문제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교들의 변형 문제들 그리고 좀 심화적으로 바뀐 문제들까지 다뤄보는 게 내신 대비해서 필요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유명한 문제라서 이거를 변형한 문제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2002년도 경찰대에서 한번 이 유형이 나왔던 적이 있었었고요. 19번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동일한 문제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021년 고1 9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였었는데 그 문제가 이제 숫자만 조금 바뀌었던 그런 문제도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외대부고 23번 문제 같은 경우는 2018년 모의고사 문제였었는데요. 원본 문제에서는 서로 다른 3개 다항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나와 있었는데 실제 문제로 출제했을 때는 서로 다른 3개 또는 4개의 다항식에 인수분해된다. 사실 저 문제가 이 문제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3개냐 4개냐가 학생들이 문제를 방향을 잡는 거에 완전히 달라지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좀 학생들이 평소에는 이 유형으로 많이 공부를 했겠지만 실제 시험장에서는 저렇게 조금 달라진 부분들도 출제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고민을 안 해본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건 뭐지? 약간 이러면서 좀 당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송파학교들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송파학교 커리큘럼은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미적 대수민적 원이 한 학기에 진행되는 전사고 커리큘럼이랑은 조금 다르게 대수가 1학기 때 미적 원 2학기 때 이런 식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통 같은 경우가 2학년에 깔린 학교들이 좀 늘어난 추세고요. 일단 보성부터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보성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연계가 상당히 높은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부교재 자체가 EBS 올림포스 전국 연합학력평가 기출 문제집으로 출제가 이제 채택이 돼 있는데 여기 문제들이 예전 모의고사 문제들을 전부 다 모아놓은 교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문항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일부 문항들이 선택돼서 들어가 있는 부교재이고 예전부터 계속해서 이 부교재로 사용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변형을 좀 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되고 있고 대부분 문제들이 원래 여기서 출제가 됐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없던 문제들 일부도 조금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공부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게 문제 포인트고요. 기존 문항에서 변형된 부분들이 조금 있는데 숫자 변형이 가장 기본적인 구조고요. 두 번째로는 문제에서 원본 문제에서는 뭐 그래프를 주어줬다면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그래프를 빼고 그걸 이제 글로 조금 풀어내는 문제들이 나온다거나 하는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위권일수록 실수 줄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해졌어요. 이게 10%로 1등급이 바뀌면서 난 1등급 무조건 받겠지라고 생각했던 학생들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이 1등급에서 실수 한두 문제로 인해서 2등급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일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기사를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전과목 1.0이 상당히 많아질 거다라고 많이 예측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높은 비중으로 나오지 않았던 게 일부 과목들,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에서도 실수가 조금 주요하게 포인트로 작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조금 집중해야 될 것 같고 보성 같은 경우는 난이도 배열이 조금 있습니다.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까지 쭉 올라갔다가 주관식으로 넘어가면서 다시 한번 문제가 쉬워져요. 그리고 다시 이제 문제가 어려워지는 이런 추세가 있기 때문에 초반 부분에서 실수를 하지 않는 것, 초반 부분에서 시간을 빠르게 문제를 풀어내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문제를 보시게 되면 보성고 11번 문제는 올해 이제 EBS 전남 전국연합 이제 학력평가 교재에 들어가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Q의 위치가 조금 달라졌다라는 거, 그리고 뭐 제곱이 하나 더 들어갔다라는 거, 요 정도의 변화가 가져간다라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16번 문제 역시 작년 9월 모의사 21번 문제였었고요. 마찬가지로 부교재에 수록된 문제였습니다. 부교재에 수록된 문제에서 크게 변형이 되진 않았지만 숫자 정도가 조금 바뀐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원본에는 플러스 B로 있었던 게 원제 이제 시험 문제에서는 마이너스 6,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11이 주어졌던 게 원본에서는 C 뭐 이렇게 바뀌어서 나왔다라는 요 정도 변형이 가져갔었는데, 사실 문제 난이도 자체가 워낙 높은 문제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으면 풀기에 조금 어려운 문제였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번 같은 경우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본 문제가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모의사 문제였었는데요. 작년 원본 문제에서는 그래프까지 주어졌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는 원본에서 나와 있었던 문제였었고, 실제 시험에서는 그래프를 떼고 주관식으로 출제를 했었어요. 그리고 포인트 그 좌표 자체를 조금 더 복잡하게 주면서 학생들이 공부가 조금 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이 문제랑 이 문제가 같은 문제였다라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게 시험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이제 주어진 조건에 맞춰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가 나오게 될 거였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변형한 거구나 라는 걸 알아차릴 수 있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23번 문제도 워낙 좀 유명한 문제였어서 자주 출제가 됐던 문제였었고요. 변형이 크게 가지는 않았지만 해당 유형으로 출제가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이가 보성고를 준비한다. 사실 요새 전국적인 모든 내신들은 모의고사가 기반이에요.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어느 학교를 준비하던지 간에 어떤 학교를 가서 내가 내신을 따겠다라는 생각을 하던지 간에 가장 중요한 건 모의고사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겁니다. 근데 모의고사 원본만 풀어보는 것보다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학교에서 출제됐었던 내신 기출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 학생들이 구하기는 쉽지가 않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학원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활용해서 학생들이랑 계속해서 공부를 할 거고, 뒤에서 이런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어떤 자료를 활용하고 있는지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보잉고, 아무래도 관심 많으실 텐데요. 보잉고 수학 내신도 한번 좀 설명을 드리자면, 모의고사 문항 당연히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고요. 부교재 문항에 대한 비중이 조금 높은 학교입니다. 부교재는 현재 올림푸스 고난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올림푸스 고난도 문제를 거의 그대로 가져다 쓴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올해 1학년 때 올해 1학기 시험의 추세는 계산을 상당히 복잡하게 내는 거였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이번에 시험 문제 좀 복잡할 거니까 계산 시간 좀 잘 연습해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단순 수식으로 풀이하는 것보다 심화적인 공식을 조금 암기하는 게 시험에서 유리했던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은 학생들에게 또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조금 집약적인 공식들, 많이 다루지 않았던 공식들을 만약에 학생들이 암기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남들이 한 10줄, 20줄 써야 되는 풀이를 한두 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그런 문제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공부도 필요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막히는 문제가 있을 때 넘어가는 훈련이 상당히 필요합니다. 이게 상위권 학생들일수록 본인이 문제를 못 푼다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할 수가 없어요. 시험장에서 특히나.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안 풀고 넘어간다에 대해서 조금 강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특히나 첫 페이지에 계산이 복잡한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첫 페이지 6번 문제를 못 풀어?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번 보잉고 1학기 중간고사 문제 같은 경우는 첫 페이지에 계산 복잡한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를 이제 못 넘어가고 계속 붙잡고 있다가 뒤쪽 넘어가는데 이미 한 20분이 지나가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어서 생각보다 상당히 등급이나 점수대가 낮게 나왔던 시험이었었는데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이거는 일단 뭐 보잉고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올림포스 고난도 문제와 거의 똑같다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어놓은 문제고요. 6번 문제부터가 첫 페이지 문제였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올림포스 고난도에 들어가 있었던 문제였었는데, 뭐 세제곱을 저걸로 나눈 나머지가 RX다, X-2로 나눈 나머지다. 사실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예요. 많이 나오는 형태의 문제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시험장에서 한번 계산이 꼬이기 시작하면은 구하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요 문제에서 은근히 막혔던 친구들이 조금 많이 있었어요. 이제 학교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10번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올림포스 고난도에 출제가 됐었던 문제였었는데, 딱 봐도 느낌이 오시겠지만 계산이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뭐 세제곱 들어가 있는 문제들을 다 연산을 해서 구해야 되다 보니 학생들이 혹시라도 여기서 또 실수가 있었다 하면 좀 막히는 그런 문제들이 다수 출제가 됐었고요. 14번 문제 같은 경우는 모의고사 문제였습니다. 거의 변형은 크게 되지 않았었고요. 기본 문제들이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모의고사 문제를 기본 베이스로 다양한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학교별 부교재로 선택된 문제들이 약간씩의 변형을 가져가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비가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잘 받을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시험장에서의 압박이나 특히나 1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는 첫 내신이다 보니까 긴장감이 엄청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꼬이지 않게끔 최대한 실전에 가까운 환경에서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학생들한테 좀 중요한 부분들이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24년 고2 3월 모의고사 문제도 이렇게 출제가 됐었고요. 뭐 학교 기준으로는 마지막 학교가 될 건데요. 잠실여고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잠실여고 쪽도 관심이 많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부교재는 EBS 올림포스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파권 학교들은 대부분 부교재가 EBS 교재들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강동에 있는 한영고 같은 경우는 절대 등급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들은 올림포스 EBS 교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자체 프린트를 사용하고 있는데 자체 프린트도 역시나 모의고사 문제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어쨌든 잠실여고 같은 경우는 25문항으로 시험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학교보다 보통 4-5문제 정도가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50분 안에 25문제를 빠르게 풀어내야 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이 시간적인 압박이 조금 있는 학교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전보다 문제 난이도는 조금 낮아진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만점조사도 상당히 올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세 번째가 사실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는데 서술형 없이 객관식 17문제, 주관식 단답형 8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장단이 좀 존재를 해요. 단답형이 8문제가 출제가 되고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중간 계산 과정에서 틀려서 답이 틀렸다? 그러면 그냥 틀린 문제가 됩니다. 만약에 서술형이었다라고 하면 분명 그 서술 과정에서 풀이한 부분이 맞았다라면 부분 점수를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나는 풀이 과정에 혹시나 실수가 좀 많은 친구야 라고 한다면 약간의 단점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 이런 상황에서 그렇다면 풀이가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 심화 개념을 사용해서 문제를 풀었을 때 답을 빠르게 도출해낼 수 있으면 그런 학생들에겐 조금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조금 심화 문제들 그리고 조금 고등 선행 과정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와서 문제 풀이하는 거에 좀 익숙한 친구들이 잠실여고 시험을 봤을 때 조금 더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 같은 경우는 역시나 우리 EBS 올림포스 교재에서 많이 차용이 됐었습니다. 문제가 유사한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숫자만 조금 바뀌었던. 마찬가지로 예전 올림포스 문제였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워낙 예전부터 많이 출제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냥 기본적으로 어느 학교에서나 많이 가져다 쓰는 문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문제 역시 모의고사 문제였었는데 조건만 좀 떼서 디귿 보기만 이제 좀 물어볼 수 있게끔 출제가 됐었습니다. 송파권 그리고 위례에서도 최근에 저희 학원으로 많이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하러 와서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결국 메인은 모의고사 변형입니다. 모의고사 원본을 얼마나 많이 풀어봤고 그 모의고사 원본을 바탕으로 한 내신 기출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다뤄봤는가가 메인이 될 거고요. 학교별 부교재가 조금 다양하기 때문에 근데 뭐 대부분의 학교들이 EBS 교재를 활용하고 있고 모의고사 기반으로 한 시험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경향성들이 많이 다르진 않아요. 그렇지만 어찌되었건 간에 본인 학교들 부교재 문제는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고 그 문제들에 대한 변형 문제들까지 제공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걸 보실 수 있을 거고요. 학교별 문항수에 대한 편차가 좀 큽니다. 18문제를 보는 학교들도 있고요. 제가 위례권까지 껴놨으니까 위례고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위례고는 1학년 기말고사 때 30문제를 봅니다. 30문제를 보고 그걸 50분 안에 풀어내야 되다 보니까 시간적인 압박이 상당히 큰 학교예요. 그럼 이런 학교들은 파이널 기간이 들어갔을 때 그 학교 숫자에 맞춰서 문제를 좀 풀어낼 수 있게끔 개별적인 시험지를 다 풀어보는 게 중요하겠죠. 우리 학교는 18문제를 조금 어렵게 보는데 쉬운 25문제 시험지를 풀어볼 필요는 없는 거고요. 우리 학교는 조금 쉬운 문제들로 구성된 30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어려운 난이도로 구성된 18문제를 계속해서 풀어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공부하고 실력을 끌어올리는 상황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여드리는 문제들도 다 올해 기출됐었던 문제들입니다. 잠신고 12번 문제였었고요. 저희 반에서 잠신고 이제 전교 6등 친구도 나왔었기 때문에 잠신고 12번 문제가 나왔을 때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송파권에서 많이 등장하진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작년부터 대치나 아니면 분당 이런 쪽 좀 학군지들에서 이 문제 유형이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아무래도 송파가 교육열이 높은 학교 동네이긴 하지만 아직 뭐 대치나 이런 쪽보다 조금 이제 문제 추세가 느린 편이긴 해서 그런 지역에서 재작년에 나왔던 인기 있었던 문제들이 조금 이렇게 퍼져 나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어떤 문제들이 그 또 지역에서 유행했는가를 살펴보면 올해는 우리가 이런 걸 좀 더 대비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번 교재 문제에 넣어놨던 두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실수 K 관계없이 MX 플러스 K와 어떻더라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공통 접선이
기반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학생들은 만약에 다뤄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사실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의 추세, 대치나 아니면 다른 학교들의 문제들이 어떻게 있었는지 분석해서 올해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출제될 수 있겠다. 특히나 잠신고는 문제 자체가 워낙 어려운 학교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대비해서 자료들을 마치 학생들이랑 같이 준비를 했었고요. 뭐 창덕여고나 위례고나 같이 이런 학교 나왔던 문제들이었었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25년 4월에 중간고사를 봅니다. 근데 이 문제 출처는 25년 3월에 봤었던 고1 모의고사 문제, 고2 모의고사 문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처음 중간고사 자료를 교재를 만들 때는 이 시험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원래 본 교재는 들어가지 않았었고요. 문제 자체가 워낙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서 파이널 대비 기간에는 2번 정도 변형 문제까지 해서 학생들에게 제공을 해줬습니다. 아무래도 3월 모의고사 문제다 보니까 4월에 시험 대비를 할 때 변형 자료까지 학생들이 받아보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 반 학생들은 최상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에게는 제가 변형 문제까지 다 구비를 해서 학생들이 여러 번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준비를 해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보성고 16번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문제요. 뭐 부교재에 동일한 문제가 들어가 있었다라는 문제였었는데 문제 난이도 자체가 워낙 높습니다. 일단 문제가 너무 길고요.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과 직접 보강을 하게 될 텐데 바로 시험 전날에 같이 한번 자료를 보게 될 텐데 원본도 한번 풀어주지만 옆에 있는 거 변형 문제까지 같이 다뤄보면서 그리고 내신 문제도 함께 살펴보면서 학생들과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잠실여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 문제 역시 실제로 다른 학교에서 동래구 부산에 있는 학교에서 이 문제를 동일한 유형으로 변형을 했던 적이 있어서 기억 니은 디귿 선지 문제가 원래 원본 문제였었다라면 디귿 문제만 조금 떼서 문제를 냈었던 그런 유형의 문제도 함께 정리를 했었습니다. 네, 결국에 상위권 학생들은 어느 정도 공부를 당연히 같이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그 학생들에게는 좋은 자료들 그리고 학교에 맞춰진 문제 유형들 이런 부분들을 대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문제들이 나올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내신을 대비해야 될지 학생들이랑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제가 학교마다 지금 저희 반에 한 30명의 학생들 정도가 있고 한 13학교 정도 학생들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학교마다 제가 필요한 내용들 그리고 뭐 부교재나 이런 부분들 다 정리한 거 개별적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어서 학생들 내신 대비를 할 때 연합반이긴 하지만 연합반이기 때문에 좋은 분위기를 끌고 가지만 충분한 자료 그리고 학교 시험에 맞춰서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방향성들을 가지고 가면서 학생들과 공부를 하면서 올해 이제 나왔던 실적들이고요. 고1 기준으로는 수강생 기준으로 한 7, 80% 정도가 1등급이 확보가 됐습니다. 대원 잠실에서는 전교 1등 나왔고요. 아까 왔었던 학교 뭐 동북구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1.0 받은 학생들 그리고 보성고 같은 경우도 한 6, 7명 정도 1등급을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고2 기준으로는 고2 학생들 같은 경우는 현재 4% 기준 1등급이기 때문에 고1 기준으로보다는 조금 이제 학생들이 1등급 비중이 낮긴 하지만 50% 정도가 1등급이고요. 2등급까지 포함하면 90% 이상이 함께 1, 2등급 맞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방향들이 지금 송파나 전사고 쪽에서 흘러가고 있는 내신의 방향이다. 그리고 그런 내신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모의고사를 기반으로 한 여러 변형 문제들을 다뤄보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이런 건 빨리 시작될수록 학생들에게 유리할 거예요. 이게 고등학교 처음 올라와서 변형 문제들을 풀어보기 시작하면 학생들이 원본과 변형에 대한 매칭을 하는 게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미리 대비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고1 내신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수능 과목, 고2 내신까지도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현재 저희 하이퍼반 같은 경우 예비 고1 하이퍼반 같은 경우는 수능 범위에 맞춰진 수업을 조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적분 원 기준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고요. 저희 반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최상위 연합반이다 보니까 다른 반들에 비해서는 입반 조건이 조금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그래서 대수 미적분 원을 한 번 이상 수강한 학생들 중에서 시험을 보고 저희 반에 들어올 수가 있고요. 입반 테스트, 진단 테스트를 보게 되면 제가 시험지는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풀이를 했는지 혹시나 정답이 맞지 않았더라도 풀이 과정을 잘 공부를 했다 아니면 개념적으로 학습이 잘 되어 있는 학생이다 라고 하면은 제가 조금 감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지는 제가 다 확인한다라는 점 그래서 한번 응시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요.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미적분 실력으로 9월 3일 날 개강을 하게 됩니다. 수업은 수요일, 토요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수요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1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클리닉은 수업 전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랑 같이 부족한 부분들은 정리하면서 채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커리큘럼 한 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예비고1 하이퍼반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수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번 9월부터는 미적분 수업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적분 수업 진행하고 10월까지 진행한 이후에 11월에는 대수랑 미적분 원 심화문풀 수업이 좀 진행이 됩니다. 이때 수능 기출 문제들, 수능 그리고 고난도 문제들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한 여러 학교 내신 문제들까지 쭉 다뤄보게 될 예정이고요.
11월, 12월 달에는 일요일 날 공수 투 수업이 조금 같이 병행이 됩니다. 뭐 이거는 선택 과목 선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수는 아니고요. 아무래도 공수 투가 도형 예방정식 내용들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현재 지금 하고 있는 공수 투 내용들에서 학생들이 부담이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주말 동안 해서 이런 부분들 한 번씩 정리하고 도형 예방정식 이런 부분들 좀 정리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잡아놨고요. 12월에는 학생들이랑 확통 내용 한번 정리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확통이 수능 과목으로 들어왔고 확률 부분만 다뤄보게 될 예정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들어봤느냐 들어보지 않았느냐가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라서 12월 달까지 확률을 진행하고 26년 겨울방학부터는 이제 학생들 내신 대비 수업으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토 수업으로 12월까지 진행이 되고요. 내신 수업으로 넘어가게 되는 고1 시점에서는 화목으로 수업이 바뀐다라는 거 확인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번에 저희가 사용하게 될 제 자체적 이제 표지고요. 내용들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때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테스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토요일 날 그리고 수요일 날 보는 시험들이 조금 다릅니다. 토요일 날은 스피드 테스트라고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 바뀐 교육 과정에서는 이 실수 줄이는 게 워낙 좀 중요하다 보니까 실수 좀 줄일 수 있도록 12문제를 15분 안에 풀어내게끔 그리고 3문제 이상 틀리면 재시험이 있는 구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00% 주관식이라서 학생들이 찍거나 할 수는 없고요. 수요일 날 보는 시험 같은 경우는 실전 모의고사라고 해서 20문제를 50분에 풀어내는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한 문제당 2문제씩 유사 문제들이 제공이 되는데요. 실제로 이런 식으로 스피드 테스트를 보게 되면 그에 대한 유사 문제들이 붙어있는 재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답지는 이런 식으로 원본 문제 하나가 있을 때 2문제 정도의 유사 문제가 붙는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를 단순히 고치는 게 아니라 좀 완벽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숙제 같은 경우는 제가 뒤에서 한번 또 이렇게 보여드리겠지만 매일 숙제를 저희는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매일 숙제를 풀어서 저한테 사진을 찍어서 제출을 하게 되면 틀린 문제 그리고 질문인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피드백을 작성해서 보내드리고 있어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학생들은 숙제를 제출하면 제가 보내준 피드백을 보고 다음날 숙제하면서 같이 오답까지 할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제일 중요한 건 매일 수학을 좀 공부하는 습관이 된다라는 거예요. 학생들이 지금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이 시점에 완벽하게 공부 습관이 좀 잡혀 있어야 고등학교 3년을 좀 편하게 끌고 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막 공부 안 하고 놀고 이러면은 아무래도 고3 바쁜 이 막 수행평가까지 있는 이런 시점에서 사실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것들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시점에 이렇게 공부하는 습관을 잡아놓는다. 실제로 학생들이 이런 식으로 저한테 숙제를 제출하고 틀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보내주고 있고요. 뭐 이렇게 한 주간의 내용들은 제가 이런 식으로 성적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어머님들께 일주일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하셔서 혹시나 상담 보실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고 있고요. 뭐 뒷부분은 학생들이 들으면서 어떤 걸 느꼈는지 뭐 그런 부분들과 결과가 어떻게 나왔었는지 이런 부분들 넣어놨습니다. 자료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도 바뀌고 물론 이제 1년 정도 지났기 때문에 1년 정도 거의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조금 보이고 있기도 하고 하지만 어쨌든 중3에서 고1 넘어가는 이 시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원에서 어떻게 공부하는지가 아이들의 3년을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혹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최선을 다해서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원에서 최상의 하이퍼반 담당하고 있는 수학 강사 안병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